자, 지난 시간에 여기 끝날 때 살짝 언급하고 갔었다, 맞지? 어, 뭐, 지난 시간에 배운 굴제 법칙 다시 한번 복습하면, 자, 일단은 매질의 상대 굴절률 하는 게 N1, 2가 1번 매질에 대한 2번 매질의 상대 굴절률 값이었다, 그죠? 요 굴절률 값 자체의 B가 뭐를 결정하는 거야? 굴절률이 그 속도를 대변하잖아, 맞지? 굴절률이 크면 미란 매질이니까 속도가 뭔가 2배면 절반이다. 그래서 굴절률의 정의가 굴절률의 B는 속도의 B랑 역수관계다. 근데 매질을 넘나들면서 어차피 진동수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속도가 2배 되는 매질이면 람다도 2배 되는 매질이고 람다가 2배 되는 매질이면 세타에 대한 입상과 굴절각에 대한 사인 값도 2배가 되는 매질이다 했어요. 그래서 V와 사인 세타와 람다의 B는 전부 다 동일하게 가고 얘만 반대로 논다 했어. 그래서 요 네 개 중에서 하나의 B라도 결정이 나면 얘가 만약에 루트 3으로 결정이 났어. 그럼 답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 했지. 얘들 둘의 B를 물어보면 루트 3이냐 루트 3분의 1이냐. 그럼 그 다음 상황은 우리가 뭐만 알면 대소관계만 알면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다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빛의 이건 이제 전체 파동의 굴절에서 이제 다 쓰는 굴절 법칙이었고, 요 빛의 굴절로 들어오면 빛만 또 다른 파동이랑 다르게 굴절률에 대해서 모든 파동은 빛을 제외한 모든 파동은 다 굴절률을 무슨 굴절률 쓴다 했어. 굴절률이 2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했잖아. 어떤 매질의 절대적인 굴절률을 매기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 빛만 또 다르게 절대 굴절률 하는 걸 쓴다 했잖아, 맞지? 빛은 오로지 모든 매질을 다 뭐에 대해서 비교해 놓고 진공에 대한 그 매질의 굴절률을 비교해 놓고 진공을 그냥 굴절률 뭘로 그냥 만들어 버린다. 1로 만들어 버린다 했어. 그래서 어떤 매질의 굴절률이 2라는 것 자체가 진공보다 몇 배 미라다, 그냥 2배 미라다. 그래서 진공에 대한 상대 굴절률인데 그냥 절대 굴절률로 그렇게 쓴다고 됐어. 그리고 요 각도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전반사까지 쭉 해서 도형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원 같은 게 나오면 원이 그냥 흐트로 나오는 게 아니고 원의 성질을 이용한다 이거지. 그래서 요런 원의 중심으로 쏘아주는 요런 상황에서는 요 길이 했지? AB의 선분의 길이와 CD 선분의 길이 자체가 요 빗변의 길이가 둘 다 반지름으로 같아지니까 요 각도와 요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의 B를 요 길이의 B로 대신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제 요 뭐 빛의 입사각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AB의 길이와 CD의 길이의 B로 실험을 쭉 바꿔가면서 해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하는 얘기는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가 뭐가 될 수 있다. A, B를 어떤 특정 값으로 얼마 넣었더니 그에 해당하는 CD의 길이가 이만큼 생겼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A, B 길이와 CD 길이의 B 자체가 그냥 사인 값의 B라고. 그러면 상대 굴절률로 바로 넘어가면 된다 이거지. 그리고 자꾸 꺾이는 정도로 표현할 건데 어떤 두 매질 사이에 빛을 넣었는데 얘를 이렇게 넣었어. 그럼 보통 이런 보조선을 주면 이런 보조선의 역할은 안 꺾였다면 이거야. 안 꺾였다면. 근데 이거보다 안쪽으로 이렇게 꺾여 들어가면 얘는 전부 다 속도가 느려지는 거잖아. 자, 근데 1번 상황과 2번 상황을 비교해보라. 여기 매질을 바꿀 수 있잖아. 2번 매질 쓰고 3번 매질 쓸 수 있잖아. 그러면 비교해보라 하면 그래도 좀 더 많이 꺾인 애가 누구야? 얘가 좀 더 많이 꺾였잖아. 그러면 일단은 이런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나 여기 매질은 공통이다, 맞지? 그러면 이 매질은 나머지 두 매질에 비교해서 얘는 가장 소한 매질은 맞잖아. 그러면 1번 매질의 굴절률이 가장 작을 거고 2번 매질과 3번 매질의 굴절률만 비교하면 되는데 요거 비교할 때는 얘랑 굴절률의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많이 꺾일 거니까 요게 굴절률이 최고 큰 매질이고 요게 두 번째 매질이다. 이렇게 굴절률 대소관계 바로 비교하면 돼요. 그리고
이 상대 굴절률 값은 1보다 클 수도 있지만 당연히 1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맞죠? 밑에 더 밀한 매질을 넣으면 1보다 작잖아. 그래서 우리가 굴절률의 차이가 심하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상대 굴절률은 굴절률의 차이가 없을 때 뭐예요? 1이지 1. 굴절률의 차이가 굴절률이 똑같은 매질로 쓰면 1이잖아. 그러면 상대 굴절률 값 자체가 크다 작다 보다는 값이 1하고 멀면 멀수록 그 두 매질 사이에 굴절률 차이는 심한 거다 이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매질은 공통이고 1번 매질과 2번 매질, 3번 매질을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한번 해보자. 자, 1번 매질과 2번 매질의 상대 굴절률이 1.5래. 그리고 1번 매질과 3번 매질의 상대 굴절률, 누구를 밑에 놓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가 0.5란다. 그러면 1번 매질은 공통이니까 1번 매질과 차이가 심한 매질은 누군데 물어보면 얘랑 얘의 차이는 2대 3의 차이잖아. 얘랑 얘의 차이는 1대 2의 차이고. 그러면 누가 차이가 더 심한 매질이야? 얘가 더 심한 매질이지. 2분의 1과 똑같은 차이로 1보다 큰 상황이면 2가 돼야지. 2가. 그런 식으로 좀 차이를 비교해주면 돼. 오케이, 넘어갑시다. 방금 느낌 이상한데. 이거 한 것 같은데. 그럼 넘어갈게. 우린 진도가 급하니까. 응, 다음 가보자. 오케이. 자, 뭐 기억에서 니은, 세타 30도보다 세타 커지는 거 보니까 속도 빨라졌다. 생각하고. 자, 진공 A, B인데 여기가 뭐 기억 니은은 각각 A, B 중에 하나네. 자, 그러면 요 모습만 봤을 때 항상 빛은 진공이랑 비교하면 된다 했어. A 매질의 굴절률은 얼마고? 당연히 1보다 무조건 커. 진공을 1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진공보다 몇 배로 느린 매질이야? 5분의 4배 느린 매질이니까 얘의 굴절률은 4분의 5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근데 속도가 5분의 4배 되면 람다도 당연히 5분의 4배 된다 했잖아. 그러면 람다의 모습, 여기 람다 모습을 줬는데 이거는 그냥 속도 준 거랑 똑같다 했잖아. 그러면 얘가 진공보다 비교해서 또 몇 배 됐어, 람다가. 5분의 3배 짧아졌다, 맞지? 그러면 속도가 5분의 3배 느린 매질이 되거지. 그러면 얘의 굴절률은 3분의 5다 보면. 그러면 A, B 둘 중에 썼다 했으니까 둘 중에 얘가 누구고? A, B 중에. 각도가 비교하니까 각도가 그냥 작잖아. 각도가 작으면 더 느린 매질. 둘 중에 누가 굴절률이 더 크노 하면 얘가 더 크잖아. 얘가 더 느린 매질. 그래서 얘가 B 매질이고 얘가 A 매질. 여기 각도를 찾아보라고 하면 각도를 바로 찾기보다는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은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자, 사인 값을 비교해야 되는데 여기 사인 값이 2분의 1이잖아. 얘랑 얘는 속도비가 몇 대 몇이고 그냥 이거 B 가는 거야. 얘들 둘은 몇 대 몇이고 3분의 1 대 4분의 1 해도 되지만 그냥 3대 4라고 어림잡아 생각해도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얘들 둘의 B는 3대 4로 매겨진 거야. 근데 여기보다 여기가 각도도 크고 빠른 매질이잖아. 그러면 여기 사인 값이 당연히 얘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사인 값 얼마니 물어보면 얘한테 뭐 곱하면 돼? 3분의 4 곱하면 돼. 3분의 4. 그러면 여기 사인 값은 3분의 2다. 그래서 오케이. 됐어요? 어디? 넘어갑시다. 음.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고 이런 거 하나하나 나오면 유형별로 접근하면 돼요. 자, 얘는 직각 삼각형 프리즘이야. 자, 거기서 여기 각도를 30도라고 줬어. 자, 보통 프리즘에서는 이렇게 넣을 거야. 이렇게 넣는 이유가 여기 이 점에서는 뭐 시키지 않겠다는 거야. 공기와 프리즘의 매질의 경계가 여기다 맞지? 여기가 매질의 경계야, 그지? 매질의 경계에 어떤 방향으로 넣었어? 수직 방향으로 넣었지? 그러면 여기서는 굴절시키지 않겠다는 뜻이야.
자, 굴절 안 하고 들어왔어요. 자, 법선에 꺼야 돼. 요게 지금 공기가 아니네. A 매질과 프리즘 사이의 경계예요. 그러면 경계의 수직한 선. 법선에 꺼주면 요 각도가 입사각이고 요 각도가 굴절각이다. 맞지? 그리고 보통 요렇게 점선으로 굴절되지 않았을 때를 표현하고 실제 굴절된 빛의 방향과 점선의 각도를 이렇게 주면 30도는 무슨 뜻이에요? 굴절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갈 건데 실제로 굴절돼서 이만큼 갔다는 거잖아. 그러면 실제 방향보다는 몇 도 더 휘었다. 30도 더 휘었다는 거지. 그러면 입사각이 실제 방향에서 법선과 이루는 각도잖아. 여기 요 각도랑 같은 각도는 요 각도일 거 아니야. 그러면 30도 더해서 무슨 각도로 쓰라는 거야? 굴절각으로 쓰라는 거지, 굴절각으로. 맞나? 자, 근데 여기서도 보면, 자, 얘가 90도야. 그러면 요 세타 1이라는 각도랑 이 각도 더하면 90도잖아. 자, 근데 이 각도랑 이 각도 더하면 뭐겠어? 90도지. 그러면 결국은 이 각도 그대로 입사각으로 가져오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각도가 30도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넣는다면 여기 입사각도 30도로 시작. 입사각이 30도니까 굴절각은 뭐야? 30도에서 꺾인 정도. 30도를 더 더한 60도. 요게 굴절각이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요게 직각이 2등분 삼각형 45도라고 하자. 자, 이렇게 수직으로 또 넣었어. 넣고 점선 주고 여기 15도 줬어. 그러면 얘는 몇 도로 놓고 몇 도로 나온 거야? 45도로 놓고 60도로 나온 거야. 60도. 자, 그러면 각도 관계가 30도로 들어가서 60도로 나왔으니까 사인값 얼른 확인하고 30도랑 60도의 사인값의 b는 1대 루트 3이다. 맞지? 그러면 모든 b가 다 1대 루트 3으로 묶인 거예요. 그래서 매질 A와 프리즘에서 빛의 속력의 b는 1대 루트 3 아니면 루트 3대 1이야. 어디서 더 빨라요? 프리즘에서 매질 A로 나가면서 각도가 커졌잖아. 그러면 얘가 더 빠른 매질이잖아. 그러면 더 큰 거 이어주면 돼. 루트 3대 1이다 주면 되고. 파장도 마찬가지야. 속도는 똑같이 놓을 거니까 루트 3대 1이다. 매질 A에 대한 프리즘의 굴절률. 이것도 한번 써보고 A분의 프리즘의 굴절률.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루트 3분의 1이냐 루트 3이냐인데 누가 더 굴절률이 큰 매질이야? 느린 거. 느린 매질이 프리즘이잖아. 그럼 프리즘의 굴절률이 더 클 거니까 분자가 더 크니까 루트 3 주면 된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층층이. 자, 얘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자, 일단은 요 층층이라고 하는 건데, 자, 목적이 뭐냐 하면, 매질 1, 매질 2, 매질 3, 그 다음 매질 1로 넘어가는데, 모든 매질의 경계면이 다 무슨 상황이야? 평행한 상황이지, 맞지? 자, 그러다 보니까, 매질 1에서 세타 1으로 넣었어. 자, 각도 보니까, 이게 조금 거의 아니었는데, 세타 1보다는 세타 2가 좀 더 커졌다고 하자. 자, 세타 1보다는 세타 2가 커진 상황이라고 해보면, 자, 1하고 2는 바로 비교가 돼요. 1하고 2는 각도가 큰 게 빠른 매질이야. 그럼 얘가 소환 매질이고 얘가 미란 매질이야. 자, 근데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매질의 경계가 평행하다 보니까 이 두 각이 억각으로 묶이지. 자, 그러면 2로 들어갈 때 굴절각하고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입사각이 같다, 맞지? 그래서 각도를 계속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야. 자, 굴절 법칙에 의하면 사인 세타가 큰 쪽은 반대로 굴절률이 작지. 자, 그러면 이 두 매질 사이에서 굴절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어떤 매질에서 굴절률과 사인 세타를 곱하면 그 다음 매질에서 굴절률과 사인 세타를 곱한 값하고 같겠죠. 굴절률이 2배면 사인 세타 값이 절반이니까. 맞습니까? 매번 굴절할 때마다 똑같을 거야. 여기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야. 2번 매질에서 n 사인 세타 곱한 값은 3번 매질에서 n 사인 세타 곱한 값으로 되겠다 이거지. 근데
첫 번째 굴절 상황하고 두 번째 입사 상황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매번 계속해서 등호 상황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모든 층, 지금은 층이 총 4개인데 모든 층에서 n 값과 ni라고 표현하면 i는 모든 층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사인 세타 i는 계속 일정해야 돼. 그러면 처음에 결정이 난다는 거지. 굴절률과 사인 세타의 곱이. 자, 그러면 모든 층에서 굴절률 사인 세타 곱이 같으니까 결국은 뭐야? 각도가 작으면 사인 세타 값이 작으면 굴절률이 큰 층이라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얘들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층에서 각도가 가장 작은지 보면 돼. 어떤 층에서 가장 작아, 지금은? 여기 가장 작다, 맞지? 그럼 여기는 모든 매질과 비교했을 때 가장 밀한 매질이야. 굴절률이 가장 큰 매질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얘는 지금 1번 매질에서 출발했는데 다시 1번 매질로 왔지. 자, 2번 매질과 3번 매질을 거친다고 해서 n 사인 세타의 곱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유지되면서 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n1 사인 세타 1으로 결정나서 그 값이 왔잖아. 그러면 다시 n1으로 갔어. 굴절률. 그러면 당연히 나갈 때 무슨 각도로 나가야 돼? 세타 1으로 나가야 돼. 여기 각도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내가 세타 1으로 넣어줬다는 것 자체가 이 값을 결정을 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 값을 계속 가지고 나올 거다 이거지. 그래서 각도만 보고 굴절률 바로 대수관계 비교해주면 되고 넘어갑시다. 여기 한번 보자. 자, 여기 보니까 A 매질, B 매질, C 매질로 가면서 각도가 45도, 30도, 60도예요. 자, 각도 이렇게 전부 재줬으니까 각도 사인 세타가 B 한번 구해보자. 사인 세타 B가 각 매질에서 어떻게 돼요? 루트 2대 1대 루트 3이다, 맞지? 자, 그러면 사인 값이랑 n 곱하면, 굴절률 곱하면 각 층에서 모두 같아야 된다며. 그래서 각 층의 굴절률의 B는 사인 값의 역수비다, 맞지? 그러면 몇 대 몇 대 몇이고? 곱해서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 공배수 루트 6으로 통일시켜주면 되겠네. 그러면 루트 3대 루트 6대 루트 2. 요게 각 층에서의 굴절률의 B다 이거지. 대소관계만 확인하는 거면 각도가 제일 작은 놈, 얘가 제일 밀한 매질, 각도가 제일 큰 놈이 가장 빠른 매질, 소한 매질. 자, 그래서 A, B의 굴절률, 누군데? A 굴절률 루트 3이라고 줬으니까 딱 그냥 좋네. 요거 자체가 얘들의 굴절률이다. 비교는 대소관계만 해주면 되고, 됐고. 세 번째 한번 가봅시다. 자, 단색광이 점 P에서 굴절각이 90도. 자, 내가 어떤 매질에서 이렇게 넣었더니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입사각이 이거고 굴절각이 이거야. 입사각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넣었어. 자, 입사각 조금 키운 거지. 자, 입사각을 키우면 굴절각은 어떻게 되노? 당연히 커져야 돼. 뭐가 묶여 있어? 입사각이 사인 세타 값과 굴절각이 사인 세타 값이 B가 이미 묶여 있지. 그러면 입사각 사인 세타 값을 키운 거잖아. 그러면 굴절각도 커져야 돼요. 자, 지금은 점점 키우다 보면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어? 입사각을 키우다 보면 굴절각이 딱 얼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90도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맞지? 자, 이런 상황이 가능한 이유가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뭐하니까? 크니까 가능한 거야. 굴절각이 더 작은 상황이면 얘가 90도 오기 전에 얘가 넘어가 버리지. 입사를 못 시키지, 맞지? 그래서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입사각을 키우다 보면 굴절각이 90도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거지. 바로 뒤에서 할 거야. 이게 전반사 상황이야. 얘가 90도가 됐는데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입사각을 더 키우면 어떻게 돼? 만족하는 90도 내의 각도가 없지. 그러면 얘는 전부 다 굴절 못합니다. 굴절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모조리 다 전반사 한다라고, 반사한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전반사야. 그러면 모조리 반사하기 직전의 상황이 요 파란색 상황이다, 맞지?
요 직전 경계 상황을 임계 상황이라고 그래요. 임계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 각도가 어떻게 잘 들어와서 여기 각도가 90도로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여기 사인 세타 값이 얼마예요? 사인 90도 얼마야? 1이다, 맞죠? 자, 여기 사인 값이 1이 되기 원한대. 얘들은 이미 뭐가 맞춰져 있어? 여기서 얼마 넣어주면 얘들의 사인 값의 b는 딱 정해져 있다 했잖아. 자, 여기 사인 값이 1이 되려면 여기 사인 값은 얼마 돼야 돼? 얘보다 몇 배 돼야 돼? 루트 3분의 1배 돼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는 루트 3분의 1이 사인 값인 각도로 들어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야. 여기 사인 값하고 여기 사인 값은 이미 b가 결정 나 있어. 그러면 루트 3분의 루트 2 되는 값으로 출발해야 돼. 그러면 여기가 굴절률이 사인 세타 값이 1이니까 여기 사인 세타 값은 얼마로? 루트 3분의 루트 2로.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서 루트 3분의 루트 2면 얘는 충분히 가능한 사인 값이다, 맞지? 그래서 요런 사인 값을 가지는 각도가 있겠지. 그 각도로 출발시켜주면 b가 정해져 있으니까 자동으로 여기 들어갈 때 루트 3분의 1 사인 값인 각도가 될 거고, 그게 여기서 90도 상황이 될 거야, 맞죠? 자,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층을 이렇게 주고, 자, 1번 매질, 2번 매질, 3번 매질 지금처럼 층을 주고 내가 이렇게 넣어줬더니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하자. 자, 여기서 바로 굴절률 대소관계 비교하래. 누가 굴절률이 가장 크고 누가 굴절률이 가장 작은지. 자, 일단은 각도 보고 비교할 거야. 각도 바로 보이잖아. 이거, 그 다음에 얘는 90도잖아, 심지어. 그러면 누가 가장 각도가 작아? 얘가 제일 밀한 매질. 누가 각도가 가장 커? 얘가 제일 소한 매질.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2번 매질을 걷어내고 1에서 바로 3으로 쏜다면 이 각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2번 매질을 거치지 않는데 3번 매질로 바로 쏘면 어차피 얘 n사인 세타랑 얘 n사인 세타 같잖아 지금. 그러면 1에서 3으로 바로 들어가도 여기가 2번 매질을 제외하고 3번 매질로 바꿔줘도 뭐 되는 거야? 이거 되는 거야, 이거. 그러면 처음부터 A 매질에서는 어떻게 출발시키냐면 A에서 C 매질로 갈 때 이렇게 될 수 있는 각도로 출발시키면 알아서 여기서는 지가 마음대로 맞춰줄 거야. 맞춰주고 최종 여기서는 90도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요런 상황이 되면 지금 빨간색 상황은 좀 더 꺾어야 되니까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은 지금 60도잖아, 맞지? 근데 얘를 좀 더 꺾어서 90도가 되게 만들려면 처음부터 좀 더 크게 들어가야 되지. 그래야지 얘가 커질 거고 얘가 커지면서 꺾여 들어가겠죠. 자, 요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좀 더 크게 넣었어. 각도를 좀 더 크게 넣어볼게. 그러면 얘가 좀 더 큰 각도로 되겠지. 자, 요 각도가 크겠나? 요 각도가 크겠나? 이것보다 좀 더 누워서 들어갔잖아. 이 각도가 더 클 거야, 맞지? 이 각도의 상대방 굴절각이 딱 90도 있지. 사인 세타가 1 겨우 맞췄어. 여기 각도가 더 커졌어. 여기 만족하는 굴절각은 없지. 그러면 굴절에서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되니까 전부 다 모조리 뭐 하는 거야? 반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에서 B로 넣고 C로 들어가지 못하고 전반사 했다는 상황이 생기면 굴절률 대소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 전반사 했다는 상황은 여기에 90도 안에 만족하는 각도가 하나도 없어서 전반사인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90도에 만족하는 각도가 없으니까 이건 좀 오바고. 그러니까 여기 각도가 우리가 각도만 비교해서 굴절률 대소관계를 매길 때는 여기 각도가 제일 크다 하면 돼. 여기는 90도 안에 만족하는 각도가 하나도 없는데 여긴 다 있잖아. 쌤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각 층에서의 각도의 크기만 보고 우리가 굴절률을 바로 비교한다며. 그러면 여기는 뭔가 둔각 같은 느낌이지. 110도, 120도 이런 느낌이야. 물론 사인 값이 110도가 된다고 90도보다 커지는 건 아니잖아. 근데 느낌상으로 보면. 그러면 각도가 가장 작은 게 또 여기다 이거지. 각도가 가장 큰 거는 여기고. 뒤에서 이런 상황이 나올 거야. 전반서 상황이. 그러면 굴절률 대소 관계를 그렇게 바로 판단하면 된다. 넘어갑시다. 오케이. 자, 또 원이야. 자, 원은 또 이용하라고 준 거예요. A보다 B가 좀 더 밀한 매질이래. 자, 그거 사용을 해서 표현해 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가 매질의 경계면이야. 자, 지금은 A 매질과 B 매질의 경계면이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 순간적인 경계면은 또 뭐겠어? 접선 되겠지, 접선. 이거는, 접선 될 건데, 자, 여, 자, 여기를 원의 중앙이라고 해보자. 원의 특성상, 원 중앙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어떤 바깥 한 지점까지 연결해주면 얘는 이 점의 접선과 수직하지? 그러면 이 점선을 뭘로 쓸 수 있어? 법선으로 쓸 수 있을 거야, 법선으로. 자, 여기서 이 각도로 들어갔다, 맞지? 자, A보다는 B가 밀한 매질이라 했으니까 내가 또 여기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이 선의 역할은 뭐예요? 굴절되지 않았다면 의 의미가 된다, 맞죠? 자, 당연히 굴절하겠지. 더 밀한 매질로 들어갔으니까 안쪽으로 굴절할 거야, 맞죠? 그러면 얘가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겠다, 이거지. 자, 이 점에서 이제 나갈 준비하는 거야. 자, 매질과 매질의 경계인데 또 여기서 중심에서 선을 그어주면 이 선이 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법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각도로 들어왔어. 얘, 얘 어떻게 되겠노? 자, 자, 생각해보자. 내가 A 매질에서 세타 1으로 넣었더니 B 매질로 가서 세타 2로 좀 작아졌어요. 근데 요 매질이 1이다 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어때? 반지름으로 같다, 맞지? 그러면 여기 각도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세타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A에서 B로 세타 1으로 들어가면 세타 2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사인 세타 1과 사인 세타 2의 B가 얘들의 굴절률의 B를 대변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B에서 A로 나가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무조건 얼마로 나갈 수밖에 없어? 굴절률의 B가 이때랑 똑같이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얘는 더 커지면서 세타 1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타 1으로. 다시. 자, 세타 1과 세타 2가 이렇게 결정난 이유가 사인 세타 1의 B랑 사인 세타 2의 B는 누구의 B로? 얘들 두 매질의 굴절률 B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B에서 A로 나가는 상황도 굴절률의 B는 똑같잖아. 그러면 다시 한번 사인 세타 2로 나가면 그거의 몇 배, 굴절률 배 된 게 사인 세타 1이잖아. 값을 줄게. 자, 사인 세타 1과 사인 세타 2가 2대 3이라고 하자. 뭐야, 얘가 더 크네. 3대 2라고 하자. 그러면 굴절률의 B가 반대로 몇이니까? 2대 3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2에서 3으로 갖고 다시 3에서 얼마로 나와? 2로 나오잖아. 그러면 굴절률이 3분의 2배로 작은 데로 나가니까 반대로 사인 세타 값은 2분의 3배로 커지겠지. 그래서 다시 이 값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타 1으로 그대로 나간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는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간다는 거지. 당연히 여기서는 뭐 할 수 없어. 모조리 반사할 수는 없어. 모조리 반사한다는 상황은 나갈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각도가 생겼잖아, 맞지? 그래서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제 광선의 최종 상황이 이 상황이다, 맞지? 자, 얘의 연장선 그어볼게. 이 각도가 의미하는 게 뭐겠노?
이 연장선은 뭐를 뜻하는 거야? 처음 빛의 방향이지. 이 연장선은 뭘 뜻하는 거야? 최종 두 번 꺾이고 나서 나중에 빛의 방향이다, 맞지? 그러면 지금 한 번 꺾일 때마다 얼마씩 꺾이고 있어? 원래 방향보다 얼마씩 꺾이고 있어? 세타 1과 세타 2의 차이만큼 꺾이고 있지. 자, 두 번째 상황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꺾기 전에 빛의 방향은 이 방향이야, 맞지? 근데 또 얼마 꺾였어? 세타 2면 얘가 세타 2잖아. 또 얼마 꺾였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세타의 B라기보다는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세타가 얼마만큼 변했냐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만큼 변했어? 세타 1과 세타 2의 차이만큼 계속 꺾이고 있잖아. 그러면 두 번 꺾여서 결국 원래 진행 방향과 나중 진행 방향이 얼마나 꺾였니 묻는 거니까 얼마나 꺾인 거야? 2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만큼 꺾인 거다. 이제. 되겠어? 오케이. 다음. 같은 그림인데 또 한번 볼게. 뭐야, 맞춰. 그리고 요거 설명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저거 안 한 것 같아고. 자, 지금은 굴절광만 그리고 있어서 그런 건데 실제로 빛을 비추잖아. 자, 매질과 매질 사이의 경계에 빛을 비췄어. 자, 우리가 이제 요런 굴절된 빛은 그렸어. 근데 100% 굴절은 없어. 모든 빛이 다 굴절할 수는 없어. 굴절되는 빛이 있으면 반사하는 빛도 있는데 그리지 않았을 뿐이야. 자, 반사는 뭐예요? 같은 매질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 속도가 다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각도가 틀어지면 안 돼. 반사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같아야 돼. 그래서 반사하는 빛도 당연히 있고 굴절되는 빛도 있고. 근데 굴절되는 빛 하나도 없이 모조리 반사하는 경우는 있어. 그게 전반사라고 있어요. 굴절될 수 있는 각도가 없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자, 빛을 이렇게 넣었는데 내가 만약에 이 빛이 얘랑 똑같이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상황을 한번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 빛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됐을까? 얘의 중앙이 여기 있다고 하자. 자, 얘랑 나란한 지름을 하나 그어볼게. 자, 얘가 요거를 법선으로 해서 꺾여 들어갔어요. 꺾여 들어갔는데 하필 얘가 이 점에 간 거예요. 그러면 이 각도랑 이 각도는 같다 했지. 자, 당연히 여기도 법선을 그으면 이때 들어온 각도가 세타라면 이때 나가는 각도도 이걸 하죠. 세타로 나가야 돼. 자, 근데 100% 굴절은 없다 했어. 자, 이렇게 나가는 빛은 굴절된 빛을 그린 거고 여기 매질과 매질의 경계에서 반사할 수 있다 했잖아. 자, 그러면 반사를 하면 이 각도 그대로 각계 반사가 될 거니까 얘가 요건 좀 차이가 나네. 자,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법선을 그으면 이 각도랑 이 각도가 어차피 같을 거니까 최종 나갈 때 얘 상황이 얘랑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야. 오케이, 넘어갑시다. 우리 55페이지 한다, 이제. 어, 자, 생활 속의 굴절 뭐 현상 이거 활용인데 위에 두 개는 했어. 자,
음파가 낮에 밑에가 뜨거우면 위로 휘고, 밤에 위에가 더 고온이고 밑에가 저온이면 아래쪽으로 휜다. 낮새 밤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음파는 고온인 공기에서 저온인 공기보다 더 빠르게 가니까 굴절된다 했어요. 그리고 음파랑 똑같이 노는 게 빛이라 했어요. 빛. 그래서 밑에 신기루 현상, 사막이랑 해수면 나오면 사막은 음파 입장에서 낮과 같은 상황이고 위로 휜다고 위로 휘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니까 밑으로 보인다. 밑으로. 그 다음에 음파 입장에서 밤, 해수면 밑에가 더 저온. 그러면 빛이 이쪽으로 휘어서 아래쪽으로 휘어서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배가 실제로 여기 있는데 배가 뒤집혀서 위에 떠 보인다 이거지. 이런 신기루 현상 겪는다 까지는 했었고, 자 밑에 지성아 보자. 자 밑에 보면 렌즈, 광학기구 렌즈도 마찬가지야. 렌즈가 이용하는 현상이 뭐야? 굴절 현상이지. 그래서 볼록 렌즈. 자, 요렇게 생긴 걸 우리가 볼록 렌즈라고 알고 있잖아, 맞지? 자,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주는 역할. 오목 렌즈는 아까 우리 여기 원의 일부 했잖아. 원의 일부에서 얘가 빛이 들어갔더니 얘가 이래 됐지. 맞습니까? 근데 여기가 다시 한번 어떤 렌즈의 경계로 막혀 있으면 나가면서 다시 한번 굴절해서 나갈 거 아니야. 이런 현상으로 빛이 모이는 거지. 그런 걸 이제 이용하는 게 볼록 렌즈. 오목 렌즈는 반대로 이게 곡률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퍼져나가는 거. 오목 렌즈. 자, 근데 생긴 게 요런데, 자, 당연히 렌즈,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렌즈가 밀한 매질이야, 바깥이 밀한 매질이야. 당연히 렌즈가 밀한 매질이지. 렌즈 고체 쓰잖아, 맞죠? 그래서 렌즈를 밀한 매질로 쓰고 바깥이 소한 매질이어야 볼록 렌즈의 형태가 볼록 렌즈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뭐 그럴 수 있잖아. 자, 여기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공기로 비웠어. 공기로 비우고 여기 바깥이 그냥 유리라고 치자. 여기가 유리야. 자, 그러면 내가 빛을 잘 꺾이지 않게 이렇게 넣었어.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얘의 역할이 반대로 휘겠지. 반대로. 얘는 오목렌즈 역할을 할 거다 이거죠. 오목렌즈. 여기가 소한 매질이 돼버리고 바깥이 밀한 매질이 되면. 그거 반대로 비교만 해주면 돼. 그래서 형태가 볼록 렌즈지만 얘는 오목 렌즈 역할을 할 거다 이거지.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겉보기 깊이. 얘도 빛의 굴절 현상.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굴절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자, 겉보기 깊이. 손가락 같은 거, 손 같은 거, 막대. 수조 안에 막대 넣으면 막대 이렇게 안 보인다, 맞지? 어떻게 보이노? 꺾여서 살짝 위로 꺾여서 떠 보인다, 맞지? 이런 현상이 빛의 굴절 때문에 일어난다, 이거지. 자, 그러면 동전으로 한번 예를 들면, 자, 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수조 바닥이라고 할게. 동전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눈이 이렇게 있다고 하죠. 자, 우리는 들어오는 방향대로 인식한다 했어요. 자, 동전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직진으로 들어오진 않잖아.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공기면 우리 눈에 어떤 식으로 빛이 들어와? 이렇게 나왔지만 굴절해서 이렇게 들어오겠지.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눈에 그대로 들어오는 방향으로만 인식한다고. 그러면 동전이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눈에 들어왔구나. 동전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원근감은 있거든. 이까지 보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얘가 실제 깊이는 이만큼 깊이에 있지만 우리한테는 이만큼 깊이로 보인다. 요게 겉보기 깊이야. 그래서 물속에 있는 물체들은 전부 다 원래 자기 깊이보다 다 떠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대도 휘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무슨 상황이 가능해지냐면 너무 높게 그렸는데. 자, 동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컵의 벽면이 불투명 컵이야.
그러면 컵을 뚫고 내가 동전을 볼 수는 없어. 자, 근데 내 눈이 여기 있는데 약간 벽이 여기 가로막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도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여기 이 동전이 담긴 컵에 물을 자꾸 채우게 되면 어떻게 돼? 동전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나왔는데 굴절해서 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그러면 내가 이 동전이 떠 보이는 동전이 여기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보이지 않던 동전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건 전부 다 빛의 굴절을 활용하는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A 액체도 쓰고 B 액체도 써볼게. 자, A 액체의 굴절률보다는 B 액체의 굴절률이 좀 더 크다고 하자.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둘 다. 자, A 액체를 채우기 시작할 거야. 자, A 액체를 채우다 보니까 A가 HA라는 높이가 채워졌을 때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했대. 자, B 액체를 채우고 보니까 B 액체도 HB라는 높이를 채우고 보니까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했대. 누가 더 높겠노? 누가 더 높을까? 경향만 파악하면 돼. 자, 상대는 무조건 뭐야? 공기잖아, 공기. 공기는 누구보다 소환 매질이라 했잖아. 진공급이라 했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 굴절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여기 얘보다 밀한 매질 넣어서 꺾이게 해서 내 눈으로 보겠다는 거잖아. 근데 얘보다는 얘가 더 밀하대. 그러면 공기랑 A 썼을 때랑 공기랑 B 썼을 때 누가 더 많이 꺾여? 당연히 B가 많이 꺾이지. 꺾이는 걸 이용하는 문제에서 B가 많이 꺾이잖아. 그러면 얘가 좀 더 보기 편하겠지. 그러면 얘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얘보다는 좀 더 빨리 올 거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더 큰 거지. B보다는 상대적으로 A는 좀 더 많이 채워야 보인다 이거야. 많이 채워야. 오케이? 아, 다리도 짧아지는 거야. 다리가 떠 보이면 옆으로 굵기는 그대로인데 떠 보이면 못생겨 보이겠지. 아, 얘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놓은 거. 위에 볼록 렌즈는 이건 비교네. 그럼 한번 하자. 자, 일단은 여기가 밀환 매질이 맞아. 여기가 소환 매질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꺾였고. 자, 물질 A를 썼을 때는 한 이 정도, 여기서 이 정도 떨어진 곳에서 모였단다. 당연히 굴절률 크기 비교하라고 하면 상식적인 상황이잖아. 볼록 렌즈처럼 생겼는데 실제 볼록 렌즈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유리, 공기, 밀환 매질, 소환 매질 생각하면 돼요. 자, 매질 A의 굴절률을 증가시켰을 때 초점거리 변화. 자, 얘가 밀환 매질이고 얘가 소환 매질이야. 근데 A의 굴절률을 증가시킨대. 그러면 렌즈의 굴절률과 매질 A의 굴절률이 차이가 심해지나 아니면 덜 심해지나? 가까워지나? 얘가 밀환 매질이잖아. 근데 얘 굴절률 자꾸 키우면 어떻게 돼? 얘랑 가까워지겠지. 굴절률의 차이가 없으면 어떻게 돼? 잘 안 꺾이겠지. 그러면 꺾이는 걸 이용해서 초점인데 얘는 덜 꺾이게 되니까 얘는 어디에 모이겠어? 저 뒤에 모이겠다, 뒤에. 별 차이가 없네. 내 의도는 저 뒤로. 그래서 초점 거리가 점점 더 커진다, 멀어진다 이런 뜻이야. A의 굴절률보다 작은 물질로 볼록 렌즈를 했을 때 빛의 경로를 그리시오. 그걸 여기 그렸어. 덧대서 그리면 되지 뭐. 우리 이거 의도 알잖아. 바깥에 있는 A 매질보다 렌즈를 더 소환 매질로 쓰면 어떻게 돼? 우리가 상상하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 반대잖아, 반대. 여기 공기, 여기 유리 쓰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멀어지게 하면 돼, 멀어지게. 볼록 렌즈처럼 생겼지만 오목 렌즈다 이거죠, 오목 렌즈.
예, 다음. 음, 요거. 자, 동전 있고, 눈 있고. 자, 일단은 눈의 부분에서, 자, 여기가 딱 가로막고 있나 봐. 딱 가로막고 있어서, 여기 부분이 겨우 우리 눈에 들어와서 보인대. 자, 당연히 여기 부분은 가로막혀서 안 보이겠지, 맞지? 근데 물을 채우다 보면 자꾸 여기에 있는 부분이 원래는 안 보였어. 원래는 안 보였는데 얘가 굴절되면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점점 생기는 거야, 여기서부터. 점점 생기다 보면 이제 동전의 끝부분, 이 끝부분도 이건 좀 더 채워야겠네. 자, 좀 더 채우자. 끝부분부터 이렇게 올라오다가 무슨 색으로 할까? 올라오다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여지가 생긴다, 그치? 그러면 얘는 동전의 끝부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물이 아니라 소금물. 근데 소금물은 물보다는 굴절률이 좀 더 큰 액체란다. 그러면 소금물로 채우면 굴절률이 좀 더 큰 액체로 채웠으니까 잘 꺾일 거 아니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물을 채울 때보다는 조금 덜 채워도 보이기 시작하겠지.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분선하기 전에 잠깐만 내가 페이지 찾아줄게. 저거 하고 가자. 아이씨. 전자기파 요거 81페이지. 전자기파 분류만 합시다. 여기 보면 자 일단은 여기에 쓰여져 있는 여기 감마선이에요. 감마선. 감마선부터 여기에 있는 라디오파, 전파까지 모조리 다 뭐예요? 얘들 전부 다 전자기파야. 빛이라는 얘기야, 빛. X선 뭐예요? 빛이에요, 빛. 빛의 종류일 뿐이야. 자, 여기서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광선, 가시광선이 이 정도 영역에 있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우리 이제 파장 잘 배웠잖아, 맞지? 자, 얘네들의 파장을 표현한 건데 파장이 되게 짧다, 맞지? 짧고 점점 가면서 길어진다, 맞지? 자, 파장이 길면 길수록 빛의 에너지는 작다 했어. 파장이 작은 게 빛의 에너지가 큰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에너지가 됐다 큰 거고 얘는 에너지가 되게 작은 거야. 그 어중간한 중간쯤에 요 가시광선이 있어요. 요거는 외워야 돼, 우리가. 지금 범위니까. 자,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는 그래도 에너지가 가장 큰 게 누구다? 보라색.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 빨간색. 자, 보라색, 요 가시광선의 보라색보다 더 바깥쪽에 에너지 큰 쪽에 있다고 해서 보라 자자 써서 자외선 그래요, 자외선. 얘는 얘보다 에너지가 좀 더 큰 거예요. 자, 반대로 빨간색보다 에너지가 좀 더 작아서 빨간색의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적외선. 얘는 얘보다 에너지가 좀 더 작은 거예요. 그러면서 적외선보다 좀 더 작은 에너지라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렇게 씁니다. 자, 일단은 여기 영역대 애들은 파장이 길다, 맞지?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게 회절이 있었어요, 회절. 꺾이는 정도. 자, 파동은 회절이라는 현상을 겪는다 했잖아, 맞지? 아이가, 처음이가. 잠깐만. 이런 틈이 있으면 파동이 이렇게 오고 있어. 자, 틈이 있으면 얘는 걸러진다, 맞지? 걸러지고 요 틈 사이로 파동이 튀어나오겠지? 자, 근데 파동이라는 애가 회절 현상을 겪지 않으면 이 파동은 그냥 이 그대로 이렇게만 가지.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상자에 구멍 조그만한 거 하나 뚫고 거기에 빛 쏘면 어떻게 돼? 빛이 일직선으로 그 점만 보여. 사방으로 퍼지잖아.
맞아. 스피커 틀어놓고 우리가 벽 너머에 있으면 스피커에서 일직선으로 가. 옆에 소리 들리잖아. 회전 현상이 다 있는다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 퍼지지 이제 점점. 맞습니까? 이래 퍼진다고 이렇게. 요런 거를 이제 파동의 회절이라 했지, 회절. 파동성을 나타내는 어떤 성질이에요. 얘도 간섭처럼.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름만 들어봐도 라디오파가 뭐 하는 애겠어? 방송하는 애잖아, 방송. 자, 방송에서 쓰는 파동은 잘 퍼져야 돼? 아니면 직진선만 강해야 돼? 퍼져야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잘 퍼지는 파동을 쓰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람다가 길면 길수록, 파장이 길면 길수록 퍼지는 성질인 회절이 좋다 이거지. 그래서 전파를 이런 영역대로 쓰는 거야. 그러면 라디오파는 뭐 말 그대로 전파로 쓰는 거고, 마이크로파 어디 쓰노? 전자레인지. 그리고 너네 좋아하는 와이파이도 지금 현재는 마이크로파 영역대야. 적외선. 적외선 딱 하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다? 빛이 나는 사람들. 빛 나오는 사람들 맞아. 그건 내 빛은 너네가 못 볼 뿐이야. 뭐 나오니까? 적외선 나오잖아. 우리 몸에서 적외선 나오니까 우리 몸 열 나는지 체크하려면 뭐 하면 돼? 적외선 카메라 켜면 되지. 우리 몸이 뭐 약간 초록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붉은색으로 보이면 어떻게 돼? 열이 나고 있다는 거잖아. 온도 체크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적외선은 다른 말로는 열선이라고도 그래요. 얘는 온도계랑 되게 민감해. 관련이 많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적외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넘어갑니다. 얘들은 아직까지는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 적외선 무서워서 차단제 바르지 않잖아. 적외선은 아직 우리 피부에 크게 위협이 되진 않아요. 자, 이제 가시광선은 뭐 특별히 언급할 건 없어.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보이는 영역. 넘어갑시다. 자외선. 자, 이제 이 영역대가 되면 뭐 해? 발라주지. 위험하니까. 해가 되니까. 그래서 충분히 우리한테 뭔가 영향을 끼칠 정도로 에너지가 크다. 근데 우리는 자외선 맞는다고 바로 죽지는 않는다, 맞지? 근데 우리보다 좀 작은 생명체인 균 같은 거는 자외선으로 뭐 할 수 있어? 살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살균 작용에 많이 쓰는 거야. 소독기, 이런 거, 칫솔 소독기 이런 거 보면 간혹 가다가 저 병원이나 이런 데서 좀 보면 보라색 띄는 거 있지? 안에, 창 안에 보라색 띄는 거. 그게 전부 다 자외선 써서 살균 소독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거 많이 쓰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불 꺼놓고 뭐 빛 비춰서 잉 비추면 뭐 피자국 보이고 뭐 뿌려서 반응 보고 그런 것도 전부 다 자외선의 일종이에요. 자외선. 위조 지표 감별하고 그 다음에 X선은 이거는 이거 자체 이름으로 우리가 쓰잖아. 엑스레이 찍으러 간다 하잖아. 레이가 선이야, 선. 그래서 X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몸 안을 보고 싶다, 맞지? 그때 찍고 그럼 얘는 무슨 성이 강하다는 거야? 직진성이 강해서 투가 잘한다는 거지. 반대로 얘는 못하겠지, 잘. 얘는 퍼지는 건 잘해도 투가는 잘 안 되겠지, 투가는. 그러면 투가 잘하고, 그래서 속에 있는 거를 잘 볼 수 있어서 촬영할 때, 공항 같은데, 짐 풀어 헤치지 않고 가방 안에 다 볼 수 있잖아. 그런 게 전부 다 X선. 요계열로 넘어가면 X선도 우리 몸에는 해로워. 엑스레이 많이 찍으면 안 돼. 근데 감마선은 뭐 아주 많이 해롭겠지. 그래서 얘는 치료용 목적 아니면 뭐 살상용 되겠지. 방사선이야, 방사선. 핵폭탄 터지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갑시다. 이거 해야 돼. 우리 몇 페이지야? 여기다, 여기다. 자, 이제 분산 갑시다. 자, 이것도 모든 파동은 아니고 빛의 성질이에요. 프리점 한 번씩 써봤잖아, 맞지? 아니구나. 자, 백색광이야, 백색광. 백색광은 태양빛. 태양빛이 백색인 이유가 뭐야? 다 섞여 있으니까. 빨주노초, 파란보 다 섞여 있으니까 투명한 백색이라고 한다, 맞지? 자, 이 백색광이
같이 오다가 프리즘이라는 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리에.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 같이 똑같은 각도로 꺾이는 게 아니다, 맞지? 자,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위에가 빨간색인 것 같은데,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보라색으로 꺾이는 정도가 다르다, 그죠? 그래서 분산, 나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위에가 지금 빨간색이거든? 밑에가 보라색이고. 누가 제일 많이 꺾인 거야? 안 꺾였다라는 표현이 진행 방향 그대로 가면 안 꺾인 거잖아. 자, 이 방향에서 가장 많이 꺾인 게 누구야? 얘잖아, 얘. 그러면 보라색이 가장 많이 꺾이고 빨간색이 가장 적게 꺾이는 거야. 자, 항상 굴절의 이유는 뭐라 했어요? 속도가 느려지니까 또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굴절이 된다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공기는 진공급이라서 진공에서는 다 같은 속도 뭐예요? C다, 맞지? 자, 모든 빛이 광속 C로 가고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유리라고 하자, 그냥. 자, 유리 안에서 보니까 빨간색부터 해서 보라색까지 꺾이는 정도가 다르다 했어요. 자, 그러면 제일 많이 꺾인 보라색은 유리 안에서 빨간색이랑 비교했을 때 빠르다는 얘기야, 느리다는 얘기야? 두 매질 중에서 누가 빠른 매질이야, 당연히. 얘가 소환 매질이고 얘가 미란 매질이잖아. 꺾이는 정도로 파악하면 돼. 느려졌잖아. 느려져서 꺾이는 건데 제일 많이 꺾이는 놈은 뭐야? 제일 느리다는 거지. 그래서 유리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속도가 다르다 이거야. 근데 누가 가장 속도가 많이 느려졌나? 보라색이 가장 많이 느려졌다 이거지. 그럼 비교해보라 하면 빨간색 쪽이 가장 빠르고 보라색 쪽이 가장 느리다라고 하면 돼요. 자, 요것도 이유가, 자,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파장이 다르잖아. 자, 누가 파장이 제일 커? 파장이 크면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니까 빨강부터 보라색까지 봤을 때 누가 파장이 제일 큰 거야? 빨강이 제일 큰 거다, 맞지? 자, 그러면 람다로 가시광선 영역대를 표현해 보면 여기가 빨강 쪽이고 여기가 보라 쪽이겠지, 맞지?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유리의 굴절률이라고 하면, 자, 유리의 굴절률은 모든 빛이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고 람다가 크면 클수록 유리의 굴절률을 작게 느낍니다. 자, 그 말은 빨간색 입장에서의 빛 입장에서의 유리의 굴절률과 보라색 입장에서의 유리의 굴절률은 차이가 난다는 거지. 누가 좀 더 미란 매질로 느낀다. 보라색이 좀 더 미란 매질로 느끼니까 보라색이 더 느린 거야. 근데 상대가 아주 소한 진공이니까 진공과 굴절률 차이가 심한 놈이 얘겠지. 보라색이겠지. 보라색이 얘보다 미란 매질이라고 느낀다 했으니까. 그러면 보라색이 가장 많이 꺾인다 이거예요. 한 번 그렇게 꺾이고 나갈 때도 또 한 번 많이 꺾여서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발주노출 반환부로 뭐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분산이라고 한다. 오케이. 한번 채워놔 보자.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 어떻게 돼요? 적외선, 에너지 작은 놈, 빨강, 보라, 자외선. 점점 에너지가 커지네. 그럼 파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진다, 맞지?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그냥 이렇게 표현하자. 작아진다. 응. 자, 굴절률은 그 이제 경향만 보고 빨간색이 많이 꺾였어, 보라색이 많이 꺾였어. 이쪽으로 갈수록 많이 꺾인다는 거잖아. 많이 꺾인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갈수록 미란 매질로 느낀다는 거지. 그래서 굴절률은 반대로 파장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굴절률은 커진다 이거지. 굴절률이 커지는 방향이니까 당연히 속도는 느려지는 방향이지. 느려지는. 오케이. 넘어가죠. 연무석 1번. 자, 반원통, 원을 사용하겠다는 얘기고, 빛의 경로를 조사한다. 자, 1번 영역에 임의의 위치에 핀 1을 세워놓고 2번 영역에서 보았을 때 핀 1이 중심선과 일직선을 그대로
핀 2를 세웠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본다는 거는 꺾이는 걸 인식 못 하거든. 못 한다 했잖아. 자, 1번 핀을 여기 꽂고 내가 보는데 1번 핀이 어디에서 보이게? 여기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올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눈에 들어오나 봐. 그러면 우리는 핀이 어디서 왔다고 느낀다 했어? 여기서 곧장 왔다고 느낀다 했잖아. 그래서 중심과 일치해서 보일 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빛을 중심에 비추고, 그냥 말이 좀 어렵네. 수정할게. 자, 핀 1을 통과해서 중심을 지나는 빛을 비춘다. 앞에서 많이 했잖아. 그게 굴절돼서 핀 2 위치까지 왔다. 여기 꽂아 놓은 거야. 자, 그러면 비니디 보면, 자, 여기서 또 요 선 주네. 자, 이 선과 이 선의 길이의 의미가 뭐라 했어요? 각 매질에서의 사인 값의 B를 의미한다 했어. 람다 B. 자, 그래서 CD분의 AB. CD랑 AB는 각각 여기서 사인 세타. 그러면 얘가 세타 2고 얘가 세타 1이면 CD가 세타 2니까 얘는 지금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다. 이렇게 된 거지. 자, 이거 뭐가 불안해서 이거 바로 동그라미 안 하고 못 넘어가. 뒤집어졌을까봐 못 넘어가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공기에 대한 A의 물의 굴절률은 이거잖아. 공기에 대한 물의 굴절률. 그러면 얘들 둘이 같다가 되려면 여기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물 되고 여기가 공기 돼야 맞는 거지. 그러면 공기에서의 A, B 넣어줬고 물에서의 CD 넣어줬으니까 얘는 맞는 거다 이거지. 니은 핀 2의 위치에서 중심선을 보면 핀 1이 보인다. 그렇게 설정했잖아. 2에서 중심 보면 1이 보이게 만들어줬잖아. 맞죠? 그러면 얘는 맞고. 이건 1의 영역에서 항상 2의 영역의 임의의 위치에 놓인 핀 2를 관측할 수 있다. 뭐 묻는 것 같노? 관측을 어디서 한대? 영역 어디서 한대? 1에서 한대. 자, 1에서 2에 있는 모든 핀을 1에서 다 관측할 수 있니? 묻는 거야. 안 된다면 뭐가 안 돼서 그런 거야? 빛이 굴절해서 못 들어갔으니까 안 되는 거야. 관측을 못 하는 거지. 자, 근데 자, 내가 눈을 1에서 보겠대. 그러면 2번 영역에서 쏴주겠다는 뜻이지. 2번 영역이 미란 매질이야, 소환 매질이야? 미란 매질이지. 여기가 각도가 작고 여기가 각도가 크잖아. 그러면 무슨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했어? 여기서 넣어줬지만 여기서 무슨 상황? 90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했어. 여기가 각도 크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핀은 이 핀에서 나간 빛은 이 영역으로 못 들어가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볼 수 있어 못 봐? 못 보는 거지. 그럼 이런 영역이 있다. 그래서 모든 핀을 관측할 수 있다 하면 얘는 틀린 거야. 반대해서 물어봤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번 영역에서 본다고 했으면 이 문제는 맞는 거지 맞는 거. 지금은 눈을 이쪽으로 갔으니까 틀린 거야. 예, 넘어갑시다. 위험분석 2번. 자, 보통 이제 이런 경량 파악 문제는 가장 먼저 찾는 게 ABC의 굴절률, 대소관계. 자, 파악해보고. 지금은 두 가지 실험을 하는데 어느 매질에서 어느 매질로 자꾸 쏴줘. C 매질에서 A로도 한번 쏘고 C에서 B로도 한번 쏜다 맞지? 그러면 공통이 누구예요? C 매질이 일단 공통이다 맞지? 자, 각도를 파악했을 때 C 매질에서는 둘 다 몇 도 되는 상황으로 쐈어? 30도 되는 상황으로 쐈다 맞지? A나 B로 들어가면서 각도가 둘 다 어떻게 됐어? 커졌지? 그러면 C는 A, B보다 공통으로 무슨 매질이야? 미란 매질이야. 각도가 작은 매질이니까 느린 매질이야. 그러면 자, C 매질의 굴절률은 A, B보다 공통으로 커요. 자, 이제 얘들 둘의 대소관계만 매겨주면 되는데 얘들 둘의 대소관계는 꺾인 정도 파악할 수 있으면 바로 매기는 거야. 자,
각각 30도로 넣었는데 얘는 60도 됐고 얘는 65도 됐어. 누가 많이 꺾인 거야? 차이가 심한. 얘가 많이 꺾인 거지. 그러면 C랑 B는 굴절률 차이가 C랑 A보다 심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굴절률 대소하면 가장 심한 놈을 바깥쪽에 이렇게 매겨주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 기억.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지. B가 제일 작다 돼야 되고. 니은. P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이거는 굴절률 대소관계를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속력의 대소관계는 뒤집으면 되지. A랑 B 비교를 했으니까 A가 B보다 미란 매질이니까 반대로 B에서 속력이 더 빠르다 하면 돼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어. 디귿. 나에서 P가 A로 굴절할 때 입사각의 굴절각보다 크다. 자, B에서 A야. B가 가장 소한 매질이니까 소에서 밀로 가는 상황이니까 더 안쪽으로 꺾이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요게 입사각이고 요게 굴절각이니까 굴절할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 하면 맞죠? 됐나? 동기야. 자, 일하자. 다음. 이 하나하나가 유형 그 자체라서 좀 잘 보고 해놔야 돼. 야, 어차피 주 맥락은 굴절밖에 더 있나? 굴절하는 것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내는 문제 스타일 자체가 계속 이제 문제마다 달라. 그걸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자고. 자, 얘도 자, 굴절률이 N1인 액체 안에 굴절률이 N2인 물체를 넣고 굴절시키네. 자, 일단은 여기 경계 빛을 넣어줬더니 자, 세타온 이거 입사각으로 가져가면 돼, 안 돼? 이거 세타온 입사각 아니다. 뭐가 입사각이야? 요게 입사각이죠, 요게 입사각. 자, 일단은 근데 얘 입사 상황이 각도가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커지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얘는, 이 물체는 N1보다는 더 소한 매질이네. 각도가 커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뭐 더 없네. 기니디 가자. 그러면 N1이 N2보다 더 크다. 맞고. 세타1을 증가시키면 세타2도 증가한다. 자, 세타1이 여기 있어요. 자, 세타1 증가시키면 지금 빛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세타1을 증가시킨다면 내가 이렇게 넣어주겠다는 거지. 이렇게 넣어주면 이쪽 각도도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얘가 누워서 들어갔잖아, 맞지? 그러면 이쪽 각도도 이렇게 퍼지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 각도가 세타2니까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 비교하면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작겠지, 뭐. 작겠지. 그래서 이런 것도 볼 때, 자, 이거 지워볼게. 얘를 각도가 하나 커지면 다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입사각 굴절각을 체크해 놓은 게 아니라서 혼돈하면 안 되고, 자, 요 빛의 경로를 그냥 철사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자. 철사. 빛의 경로를 이거를 빨간색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요 점은 어차피 요 점으로 쏠 거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이 철사를 이쪽으로 돌렸다 이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빨간색이 돌면 얘도 따라 도는 거야. 그래서 얘가 돌아가니까 세타2 작아지는 거지. 어차피 한쪽을 돌리면 나머지는 다 따라 돌게 돼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세타1 증가시키면 세타2는 감소하는 게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용액에 대한 물체의 굴절률. 자, 용액에 대한 물체의 굴절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알파랑 세타1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세타1 한 이유가 세타1이 입사각 아니니까 그렇게 준 거야. 그러면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 알파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굴절률 B니까 사인 세타 B는 뒤집어주면 되잖아. 밑에가 뭐가 오게? 물체 오고 위에가 뭐가 오게? 용해가 오게. 그러면 물체에서 각도가 90도 마이너스 세타, 아니, 알파네. 그러면 알파 분의 이거 돼야 되네. 얘는 틀렸네. 바깥이 용액이다. 안에가 물체고. 예, 넘어갑시다. 다음, 3번. 자, 요거 보면 일단은 90도 직각 프리즘 나왔으니까 여기 각도들은 뭘로 사용할 수 있다 했어? 이렇게 넣어주면 입사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각도는 어떻게 이용하라 했어? 이거 굴절각 아니지? 여기 각도는 꺾인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입사각이 더해서 굴절각으로 쓰라 했어. 그러면 얘는 지금 30에서 몇 도 되는 거야? 60도 되는 거고 얘는 30도에서 45도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뭐 굴절률 대소관 비가 다 나왔잖아, 맞지? 다 나오긴 했는데 대소관계만 비교해보라 하면 자꾸 이런 연습을 해보는 거야. 공통이 누구야? 얘는 프리즘이랑 A 사이의 굴절이고 프리즘이랑 B 사이의 굴절이니까 공통이 누구예요? 프리즘이에요. 근데 프리즘은 A랑 B랑 비교해서 계속해서 각도가 작은 매질이잖아. 그러면 프리즘이 일단은 가장 느린 매질이야. 굴절률이 가장 큰 매질. 자, 그 다음에 이제 A랑 B를 비교하는 건데 프리즘에서 둘 다 30도로 쐈어. 프리즘에서 나올 때는. 근데 얘는 60도, 얘는 45도 됐다는 게 누가 더 많이 꺾였다는 거야? A 매질로 나갈 때 더 많이 꺾였다는 거다, 맞지? 그러면 차이가 얘보다 심하다는 거지. 그러면 프리즘이 최고 크니까 차이가 최고 심하다는 A는 가장 바깥에 보내면 돼요. 이렇게 굴절의 대소관계 찾아주면 되고. 그래서 기니디 보면 프리즘에서가 A에서보다 작다 속력은 프리즘이 최고 미란 매질. 니은 나에서 파장도 마찬가지야. 속력과 똑같이 넣을 거니까 파장 B 프리즘 비교를 했으니까 여기 B 보고 자 30도 45도니까 1대 루트 2예요. 자 루트 2배 일단 잘했어. 대소관계만 맞으면 돼. 자 파장은 B랑 프리즘 비교했을 때 어디서 더 크노? 빠른 쪽에서 더 길면 되잖아. B랑 프리즘 어디서 더 기노? B. 그러면 B에서가 프리즘에서의 루트 2배다 하면 맞지. 이걸 A에 대한 B의 굴절률도 마찬가지. 자, A는 프리즘하고 몇 대 몇으로 묶였어? 30도랑 60도니까 1대 루트 3이다, 맞지? 공통인 프리즘보다 A는 루트 3배, B는 루트 2배잖아. 그러면 A랑 B의 B는 일단 루트 3대 루트 2는 맞지? 자, 그러면 이게 뒤집어져야 되는지만 확인하면 돼. 자, 먼저 A에 대한 B의 굴절률이니까 A분의 B다, 맞지? 누가 더 밀한 매질이었어? B가 더 밀한 매질이잖아. 그러면 얘는 1보다 크면 답이야. 그러면 루트 2분의 루트 3 맞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예, 이거 한번 풀어봐요. 아, 아니다. 풀어봐. 보자. 자, 일단은 요거 좀 확인하고 동일한 단색과 빨간색, 보라색 이렇게 섞어 쓰지 않겠다는 얘기야. 자, 같은 빨간색 빛인데 전부 다 B랑 A 전부 다 이 점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고 있노? 2에서 1로 나가고 있다, 맞지? 그러면 꺾이는 정도가 같다는 뜻은 자, A는 이 각도로 나가서 이 각도로 나갔지? 말이 이상하나? 들어가서 나갔지? 자, 그 다음에 B는 이 각도로 들어가서 이 각도로 나갔지? 들어갈 때 각도가 다르잖아. 그러면 당연히 나갈 때 각도가 다르겠지만 둘의 사인 값의 B는 똑같이 나가야지. 그렇게 이제 매질이 정해놨잖아.
자, 근데 지금 어떤 각도가 더 커? A가 나가는 각도가 더 커? B가 나가는 각도가 더 커? 들어가는 각도가. A가 들어가는 각도가 더 크다, 맞지? 그러면 당연히 반대편에 있는 각도도 세타 A가 세타 B보다 더 커야 돼. 맞아요? 자, 근데 얘는 사인값 구하기가 되게 좋아. 여기 보면 이게 공통이잖아. 이거 분의 이거 하면 얘 사인값이잖아. 이거 분의 이거 하면 얘 사인값이고. 그러면 일단 더 큰 건 맞는데 여기 사인값과 여기 사인값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3대 2다, 맞지? 그러면 당연히 반대편에 있는 얘랑 얘의 사인값의 비도 몇 대 몇이야? 얘가 얘거든. 3대 2 돼야 돼, 3대 2. 그래서 사인 A랑 사인 B 요게 3대 2다 하면 얘 맞는 거다. 자, 그 다음에 파장은 밖으로 나가면서 둘 다 각도 커지잖아. 그럼 빨라진다는 얘기니까 파장 커진다 하면 돼요. 1에서가 2에서보다 짧다. 1이 바뀌네. 그럼 얘는 틀렸고. 틀렸지? 1이 바깥이지. 더 짧아진다. 더 길어진다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비진동수. 진동수는 바뀌면 안 돼. 그래서 같다 하면 얘는 맞는 거다. 매질이 달라진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예, 넘어갑시다. 어, 자, A, B 경계고 여기에 반사 하나 시켰어. 그거 파악하고. 자, 일단은 굴절률 대소관계 보이는 대로 바로 파악하자. 자, A에서 B로 들어가니까 각도 어떻게 됐어? 보조선도 잘 줬네. 보조선보다 이쪽 꺾였잖아. 그럼 각도 커졌지? 이 각도에서 이 각도 됐잖아. 그러면 각도가 커졌으니까 B가 빠른 매지. 그래서 B가 A보다는 굴절률이 작은 거다, 이거지. 굴절률 표현한 거지. 굴절률.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나갈 때도 보니까 또 보조선 잘 했네. 그러면 이 각도에서 이 각도로 각도 작아졌으니까 C가 B보다는 더 느린 매지. 미란 매지. 그러면 B보다는 미란 매지. C가. 그러면 해결이, 해결이 안 되네. 지금 요거 두 개는 해결이 안 되네.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얘가 반사니까 여기서 법선 끄면 이 각도랑 이 각도는 같다, 맞지? 그 말은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가 똑같다는 얘기지. 맞지? 그러면 B랑 A 경계랑 B랑 C 경계 비교하면 B에서 각도는 똑같으니까 세타1과 세타2 비교하니까 그냥 눈으로 봐도 알겠네. 세타1이 더 크다, 맞지?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꺾인 거야? 얘가 많이 꺾인 거다, 맞지? 그럼 많이 꺾이면 차이가 심하다는 얘기니까 C랑 B가 차이가 심한 매지네. 그러면 굴절률 대소관계가 C가 가장 바깥에 있고 그 다음에 A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CA B순이니까 얘 맞고. 자, 속력 파장은 우리가 찾아준 굴절률 대소관계가 반대로 설명하면 돼. A, B 비교하라 했잖아. 굴절률이 A가 더 크니까 반대로 속도는 B가 더 빠르다 하면 돼요. 그래서 A가 B보다 더 크다 했으니까 틀렸어. 그 다음에 BC, 파장도 속도랑 같이 노니까 BC 비교하면 파장이 얘가 더 길다 하면 돼. 굴절률 작다, 파장은 길다. 그래서 B가 C보다 길다 하면 얘는 맞는 거지. 하나만 더 하자. 연무수 6번. 내랑 같이 할게. 자, 일단 얘, 요 매질 경계랑 이 매질 경계 무슨 상황이야? 평행 상황이다, 맞지? 그럼 층층이 문제네. 자, 세타1으로 넣었어요. 세타1 넣었더니 어떤 여기 매질에 맞는 각도가 됐겠지. 근데 층층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각도는 같은 각도가 되었어요. A에서 세타1을 넣었더니 이런 세타라는 각도가 됐어. 근데 이 세타로 바로 다시 A로 나가게 됐네. 그러면 A로 나갈 때 각도는 뭐라 했어요? 이 각도랑 다를 수가 없다 했지.
세타 1. 들어갈 때 각도는 똑같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모습이 이게 빛이 두 개인 게 아니야. 자, 여기서 모습이 빛이 들어왔지. 매질과 매질 사이 경계에서 100% 굴절은 없다 했어. 굴절된 빛도 그려주고 반사된 빛도 그린 거야. 자, 그러면 반사될 때는 이 각도 그대로 반사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법선에서 이 각도도 이 각도랑 억각이니까 다 같다 맞지? 그러면 결국은 세타로 들어왔는데 다시 세타로 여기 나가잖아. 그러면 이 각도도 세타 1이랑 다를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전부 다 세타 1이랑 똑같다. 그래서 얘는 맞다. 니은. 자, 대소관계가 하나만 비교하면 되네. 들어가니까 각도 줄었네. 그러면 A가 B보다 더 굴절률이 작다. 그러면 파장은 반대로 A가 더 길다. 맞고.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돼야지. 틀렸다. 너무 빨리 끝났네. 그러면 한 페이지 채우자. 하나만 더 하자. 자, 얘도 층층이 문제. 층층이 문제는 각도의 대소관계로 굴절률의 대소관계를 바로 비교할 수 있다. 자, 각도가 보니까 60도. 세타는 위에서 30도는 60도 사이 각도라 했고 얘가 30도니까 각도가 점점 작아진다 맞지? 그럼 반대로 굴절률은 점점 커진다 하면 돼요. A보다는 B, B보다는 C가 굴절률이 큰 밀환 매질이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바로 가자.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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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각도는 대소관계가 똑같이 논다 했어. 그러면 각도가 명확하니까 그걸로 가지 뭐. A, B. A랑 B 비교하면 각도가 큰 게 파장도 길다.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맞고. 속력도 B, C. B가 C보다 각도가 크니까 속력도 B가 더 빠르다. 그래서 B가 C보다 크다. 맞고. 자, 마지막은 굴절률 B 묻는데, 자, 층층이는 여기 각도를 그대로 여기 각도로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층을 거친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A에서 C로 바로 쓸 때 내가 60도로 넣어주면 C에 몇 도로 나간다 그냥 30도로 나간다. 이 자체의 B가 그냥 굴절률 자기들끼리 굴절률 B다 이거지. 그러면 사인값 B 바로 매겨주면 된다. 사인 60도, 사인 30도 몇 대 몇이에요? 루트 3대 1이네. 그러면 굴절률은 반대로 얘가 루트 3 더 크다 이거지. 그래서 C가 A의 대안이니까 A 밑에 가면 A분의 C의 굴절률은 루트 3이다. 맞죠? 그래서 맞다. 네,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